자, 한번 프로미스화 해봅시다. 여기 패치처럼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다가 해볼게요. HR이고요. 밑줄 하나 만들어 놓고, 자, 똑같이 버튼 만들고, 자, 이번에는 똑같이 불러오는데, 프로미스화된 XML HTTP 리퀘스트로 불러올 거예요. 이렇게 하지 뭐. 리퀘스트로 리퀘스트 프로미스화로 불러오기. 이렇게. 아이디는 ex2고요. 자, 이번에는 테이블로 불러올게요. 테이블로 불러올게요. 테이블은 ted가 있을 수 있고요. ted에 tr에 th가 3개. 번호는 이제 인덱스로 할게요. 그다음에 이름, 그다음에 나이. 저는 이제 한 줄로 쓸게요. 이렇게 한 줄로. 한 줄로 쓰는 이유가 너무 밑으로 길어지면 힘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거고. 자, 그 밑에 이제 tbody로 출력할 부분을 만들어 놓을게요. tbody. 자, 여기다가 id로 users tbody. 이렇게. 자, 너비를 좀 줄까요? 너비는 400, 볼더도 1. 400 너무 크네요. 얘를 줄이면 되나? 좋아, 좋아. 자, 이걸 누르면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자, 밑에 스크립트. 자, 똑같이 함수를 만들 거예요. 자, 함수 이름을 리퀘스트로 하죠. 펑션. 그래, 뭐 펑션의 리퀘스트. 자, 이 친구는 통신을 완료하면 패치처럼 완료된 시점에 데이터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저렇게 하지. 자, 우리가 특정 시점을 지정하고 싶다면 promise를 써야 돼요. 그래서 return 바로 new promise. 자,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프라미스화라고 해요. 생성하자마자 리턴해서 반환을 프라미스로 하는 거. 물론 이 사이에 어떤 코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프라미스를 반환하는 것. 이거 자체가 이제 프라미스화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프라미스는 무조건 매개 변수를 써야 되는데 첫 번째 인자로 reserve, 두 번째 인자로 reject 이렇게 두 개를 쓸 수 있다 했어요. 자, 두 번째 인자는 실패했을 때 반환하는 거라서 일단 우리가 실패했을 때 예외 처리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하기로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리졸브를 성공한 시점에 실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신 한번 해볼게요. 자, 통신. 자, 일단은 XML HTTP 리퀘스트 만들어야 되니까 const의 req는 new XML HTTP 리퀘스트. 자, 그 다음에 준비는 req.open. 자, 보면 이제 메소드가 앞에 들어오죠. 메소드. 우리가 패치랑 똑같이 하고 싶다. 자, 패치랑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자, 여기 메소드를 받았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URL 메소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옵션 이렇게 하고. 자, 옵션. 여기서 옵점 메소드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URL을 이렇게 받아서 쓰면 되겠네요. 그러나서 통신은 뭐다? 통신은 req.send가 통신이죠. 자, 일단 통신이 되나 볼까요? 자, 이 버튼을 누르면 통신을 하라고 하면 되겠죠? 이 버튼을 누르면 통신을 하라. 자, 그래서 자, 이번엔 좀 복잡하게 작업할 것 같아서 제가 ex2를 누르면 펑션을 정의를 할 거예요. 자, 이 안에서 리퀘스트를 호출할게요. 자, 지금 현재 이거를 fetch로 보면 되고요. fetch. 자, 여기 fetch랑 똑같다라고 보면 되죠. 우리 위에도 똑같이 돼 있나? 자, 지금 보면 fetch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이. 지금 이제 요거의 함수 전체인데 여기 그냥 함수에다가 이렇게 넣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리퀘스트는 매개변수 첫 번째로 통신할 URL, 그 다음에 옵션을 받도록 되어 있네요. 자, URL은 우리가 약속돼 있죠? 자, 레슨 51에 users JSON으로 약속돼 있고요. 자, 옵션은 메소드가 get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옵션으로 가서 옵션.메소드를 쓰고 있죠. 자, 일단 통신이 되나 볼게요. 새로 고치고 네트워크 열어서 자, 이 두 번째 버튼이죠. 짠, 통신됐다. 오호, 별로 하셨네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다음 시점에 then을 우리가 동기하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 불러온 것을. 자, 그럼 이제 불러왔을 때 이 리졸브로 이 데이터를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req.onload 불러왔을 때 이때 응답받은 데이터를 반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const의 res는 response는 req.response text 자, 요거를 resolve에다가 이렇게 쏙 넣었어요. 그러면 이때 내가 then 이렇게 하면 이때 리스판스를 받아서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then은 여기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행하고 싶은 쪽에서 하면 되겠죠. 자, 제이슨으로 변환하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제이슨으로 변환하는 것도. 자, 여기서 또 펑션에 파스 제이슨 할까요?
파스 제이슨 이렇게 하죠. 제이슨 파스라고 해야 되나? 제이슨 파스로 하자. 제이슨 파스. 자, 문자열이 와야 되니까 제이슨으로 올 거고요. 자, 이 친구도 then으로 작업하도록 return new promise. 자, 이렇게 resolve. 자, 제이슨으로 파싱 성공했을 때 반환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const의 obj는 jason.parse의 jason. 자, 여기선 다 리턴 안 하고 어떻게 해요? resolve 이렇게 하고 반환하죠. resolve. 그래야지 then에서 받아서 쓸 수 있어서 그래요.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resolve 하고 obj를 반환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이슨 파스를 하실 땐 무조건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요건 왜 썼냐? 우리가 response.json 흉내 내려고 써본 거고요. response.json. 자, 다 했으면 한번 요거 두 개 써서 이제 한번 써보죠. 쭉 내려서. 자, 지금 현재 요 리퀘스트를 호출하면 프로미스를 반환하니까 제가 then으로 이 친구를 받을 수 있어요. 자, then 요게 then인 거였죠? then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다 써볼게요. 자, 점 then 엔터 칠 거고요. 자, 아까 리졸브로 리스판스를 보냈으니까 리스판스를 받을 거예요. 아이고. 자, 리스판스 잘 나왔나 볼게요. 자, 로그로 res. 자, 콘솔 창 키고. 자, 요거 출력되나 볼게요. 오, 문자열로 된 친구가 넘어왔네요. 저희가 원하는 건 문자열인 데이터가 아니라 요거를 제이슨으로 바꾼 거죠. 근데 우리가 제이슨으로 바꾸는 요거를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서 해도 되지만 자, 이걸 어떻게 해요? 다시 자, return 제이슨 파스의 res. 자, 리턴을 하면 리턴할 때 promise를 리턴을 하면 다시 여기서 then 여기서 또 then 하면 누가 얘가 실행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또 then. 자, 이때 내가 then은 실행될 때 오브젝트를 반환하기로 했으니까 여긴 오브젝트가 오겠죠. 이렇게 요 이름을 우리가 지으면 되겠죠. 우리는 users 하면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로그로 users. 짠! 오, 파싱이 잘 됐네요. 요거를 tr로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출력하기 전에 하기 전에 자, 지금 현재 바로 리턴하고 있으니까 중괄호 생략하면 리턴이 자동으로 된다 그랬죠? 이렇게 중괄호 생략하면 바로 리턴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소괄호도 쓸 필요가 없겠네요. 자, 잘 되나 보죠, 다시. 잘 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 거의 똑같죠? 보면
여기 있다. 자, 패치, 된, 제이슨, 된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죠? 패치, 된, 패치, 된. 보면 밑에도 리퀘스트 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요 출력을 프라미스화하고 있어서 똑같이 되고 있죠. 자, 우리가 흉내를 내보고 있어요. 패치 흉내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TI 객체로 만들어서 출력하면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TI 객체를 만드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써요. 함수를. 근데 이제 여기다 그냥 쓸게요. 여러분들 함수 자꾸 나누면 싫어하더라고. 자, 그래서 자, 또 반복문 쓰고 자, 이번에는 포이치 쓸까요? 자, 포이치 유저스 점 포이치 자, 여기 죄송해요. 여기다가 소가로, 중가로 이렇게 하고 현재 요 안에 유저가 오겠죠. 그러면 한 줄이니까 TR 객체를 만들면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 TR이 한 줄이고 안에 TD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TR이랑 TD 세 개 만들게요. const에 TD, TR부터 document.create element에 TR 자, 복사를 해서 TD1, TD2, TD3, TD. 자, TR 하나에 TD가 3개. 텍스트 노드도 원래 만드는 게 좋은데 그냥 심플하게 자, T1, TD의 첫 번째의 inner 텍스트는 자, 번호죠. 번호. 근데 지금 현재 데이터에 번호가 없어요. 번호가 없으니까 인덱스를 받아서 쓸게요. 자, 여기다 U 옆에다가 인덱스. 자, 여기. 자, 그래서 인덱스를 받아 쓰고 자, td 2. inner 텍스트는 u. name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세 번째는 u. age 그럼 이제 이 tr에 td가 이렇게 쏙쏙 들어와야 되겠네요. 쏙쏙쏙. 그래서 tr에다가 append 순서대로 할게요. td1, td2, td3 그래야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겠죠. append는 자식의 뒤쪽에다가 넣는 게 append예요. 자, tr이 있고 tr의 자식들이 있죠. 요 뒤쪽에다가 이렇게 추가하는 게 append. 순서대로 보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으니까 td1이 들어오고 그다음 뒤쪽에 들어오니까 td2가 이 뒤에 들어오고 이 뒤에 들어오니까 td3가 뒤에. 그럼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tr을 여기 테이블에다가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users tbody에 append tr 잘 됐나 볼까요? 이거 제가 과제로 드렸었는데 이제 풀어주네요. 짠, 잘 됐네요. 자, 근데 이제 append의 문제가 뭐냐면 계속 추가가 된다는 게 문제예요. 자, 어떻게 해야지 한 번만 추가가 될까? 자, 계속 추가가 되죠? 어떻게 한 번만 추가가 될까? 이 안의 내용을 비우고 넣어야 되겠죠? 비우고. 자, 안의 내용을 비우면 됩니다. 자, users tbody에 inner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inner html을 여기서 말고 죄송해요. 자, 여기서 말고 자, 요 바깥쪽에서
이 바깥쪽에서. 자, 여기서 말고 바깥쪽에서. 자, 출력하기 전에. 자, 유저스 디바디의 이너 HTML을 싹 비우는 거죠. 아무것도 없게 하겠다. 자, 그러면 호출할 때마다 자, 매번 밑으로 어펜드 안 되죠? 비웠으니까. 자, 또는 children을 remove 하는 방법도 있는데 remove child? remove child. 근데 그건 좀 반복문 써야 되니까 좀 귀찮고 자, replace children이라는 게 있어요. 함수 중에. 자, users body에 replace children, child, 그죠? child 말고 children 있어요. children. 자, 여기다가 뭘 넣으면 다른 노드로 바뀌어요. 다른 노드로. 자, 배열로 된 노드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쓰면 없게 되겠죠? 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불러와도 이 친구 때문에 다 비워지겠죠. 이 replace children을 요 tr을 쭉 만들어서 그 tr로 replace 하는 방법도 있겠죠. 되려나? 한번 해볼까? 자, 우리가 맵으로 하면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맵으로 하면 이 유저스가 tr로 바뀌게 이렇게 리턴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함수인 tr 유저가 되겠죠. tr 유저스. 자, 잘 나왔나 볼까? 자, 그러면 append는 일단 지우고 자, 잘 나왔나 볼게요. 보면 tr로 된 3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replace children으로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노드를 배열로 하는 거니까. 자, 어떻게? tbody users tbody에 replace children에 이게 지금 스프레드로 해야 되니까 스프레드로 dr users를 하겠다. 저도 이제 이렇게는 안 해봤는데 왠지 될 것 같아요. 해볼게요. 되네요. 하하. 성공했네요. 지금 여기에 주석 달려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는 안 되겠지 않을까? 한번 해보죠. 그쵸. 지금 현재 이렇게 문자의 형태로 객체가 들어왔네요. 텍스트가 이너 텍스트가 들어온 상태고요. 현재 이거를 스프레드로 이렇게 넣어야지 되네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친구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td를 넣으면 td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죠? tr을 넣으면 tr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 친구 약속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인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스프레드를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스프레드 안 하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 배열 자체를 문자열로 바꿔서 이렇게 출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스프레드로 쭉 펼쳐서 이렇게가 아니라 스프레드는 이렇게 펼치는 거죠. 펼쳐서 넣는 거고요. 이렇게. 자, replace children 괜찮네. 이게 좀 좋네. 맵으로 바꿔서 한꺼번에 쭉. 이게 지금 append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씩 넣기 때문에 이 도큐먼트가 이 친구들을 하나씩 넣을 때마다 계산을 매번 새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replace children으로 한꺼번에 바꾸면 한꺼번에 계산하니까 이게 연산 속도는 더 빠를 거예요.
하나씩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하는 게 훨씬 더 연산 속도는 빠를 거다. 요 맵은 뭐였어요? 맵은 리턴하는 걸로 데이터가 바뀌죠. 처음에 여기에 유저가 있었는데 유저를 tr로 바꿨죠. tr로 바꿔서 유저를 tr로 바꿨죠. 볼까요? 두 개 차 있죠? 자, 얘는 안에 유저가 들어있고, 자, 이걸 맵은 뭐예요? 바꾸겠다, 리턴하는 걸로. 이제 요거를 제가 tr로 바꿨죠. 지금 이제 이렇게 tr로 바꿨죠. 보면 이렇게 tr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요거 하나가 tr, 요거 하나가 tr, 요거 하나가 tr.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우리가 맵이다. 그래서 replace children도 한번 써봤고요. 저도 이제 자주 쓰는 문법은 아닌데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 아, fetch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통신을 하는 것을 promise화 해놓은 거구나. 이렇게 promise화 해놓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내가 통신을 성공한 시점, 요 시점을 어떻게 해요? 동기화 시킨 거죠. 동기화. 자, 이 promise는 우리가 이제 promise는 뭔가요? 라고 면접에서 물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 비동기 실행을 동기화하는 것. 자, 비동기 실행을 동기화하는 것이 promise다.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직접 손으로 써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세대다 보니까 이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크게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전부 다 이제 AI가 대신할 거니까. 이 코드가 어렵죠. 어려운 것들은 다들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다들. 여러분들 마지막 세대가 될 것 같고요. 아마 교육과정도 내년부터는 이런 거 아예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AI로 다 수업하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시키는 거 있죠, 그죠? 시키는 거.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안 써보고 이런 코드가 있다. AI한테 AJAX로 시키면 이런 코드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아마 수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 생각은 그래요. 아직 이 코드를 쓸 줄 아는 사람이 고급 개발자가 될 거고, 이 코드를 못 쓰는 사람은 그냥 이제 코디네이터? 저는 이제 AI로 여러분들이 뭔가 개발하는 사람들은 AI 개발자가 있고 코디네이터 같은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아요. 코디네이터라는 거는 좀 AI를 시켜서 완성본이 아니라 프로토타입이죠. 뭔가 프로토타입으로 있어 보이게 만들어서 배포하기는 좀 애매하고, 근데 내가 쓰기엔 좀 괜찮고, 요 정도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AI 개발자는 이 코드 안에서 문제점들 배포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어떤 명령을 해서 여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아마 나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 몇몇 강사들이 이미 그 학원 교육장에서 AI 교육자 과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저 같은 이제 교육자가 평가를 하면 어떠냐면, 이 코드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좀 복잡한 앱을 만들고, 이런 코드를 못 쓰는 사람은 아주 간단한 코드, 그러니까 내가 실생활에서 쓰기 아주 심플한 앱을 만들더라, 이런 얘기를 일단 일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는 이 코드를 쓸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심플한 것은 이 코드를 못 쓰는 사람. 근데 뭐 심플한 것도 어플은 어플이잖아요. 네, 그것도 나쁘진 않죠. 아마 그렇게 갈 것 같고요. 여튼 어려운 건 어려운 거다. 그래도 뭐 문제도 좀 풀어보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